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 이름 생명
너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한 행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지키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신섭 장로님 이렇게 멀리서 오셨고 참 큰 집회도 많이 이제 인도해 주셨고 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장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좀 말씀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은 막대기 많도 못한 노종, 높고 귀하고 아름다운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적인 모습은 단 안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축복의 말씀만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만 에 임했던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이 시간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아멘. 예담 국제 선교 방송에 또한 이 예담 아름다운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니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했는데 믿고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시간이 일생일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 소화병적 불평 불만한다고 해서 인생은 조금씩도 좋아지는 법 없어. 어그레시브하고 포지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오늘 투자해서 내일 가꿀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탑 리더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뭐니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좋고 기쁘고 그 감사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3H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F, H, 바로 홀리 라이프,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아침 미명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철야까지 공식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홀리 라이프, 성령 충만한 역사. 인생은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해피 라이프, 행복한 삶입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그 하박국에 오양권에 소가 없더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던 암도 달아날 뿐만 아니라 암 자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다면 이건 가짜입니다. 항상 스마일 할 수 있는 행복한 삶. 이것이 바로 영이 잘 되는 역사, 홀리 라이프. 두 번째, 행복한 삶. 이것은 두 번째는 혼이 잘 되는 역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신이 잘 되는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육신도 중요합니다. 거완전한 육체에서 건강한 삶을 살듯이 영육혼간에 영이 잘 되고 또한 혼이 잘 되고 정신이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42살의 늦깎이로 예수를 믿은 늦깎이 예수쟁입니다. 방년 18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세는 나이는 80이 좀 넘었습니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은 정말 마른 막대기로 불량품로 하나님이 손 대시면 정말 재활용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을 간증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주 문열이만도 못한 사람, 뉴욕, 뉴저지, 워싱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리치몬드, 애틀란타, 어거스타, 로스앤젤, 시애틀, 타코마, 피드로일, 벨브, 텍사스, 달라스, 휴스턴과 같은 많은 전 미국을 다니면서 또한 토론토, 에드먼턴, 캘거리, 캐로나, 버년, 빅토리아, 밴쿠버 같이 전 캐나다도 중국도 용정, 연변, 연길, 하북성, 베이징, 상하이, 산동, 세원, 대비에, 청도, 심양, 석가자, 매화구 많은 이런 데를 하면 박수도 한번 쳐세요. 숨도 한번 일본판에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었고 일본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사이도, 마코이바라, 태국도 방콕, 치앙마이, 촌부리, 판타야오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필리핀을 비롯해서 많은 곳을 남미를 비롯해서 근데 유럽에서는 3년 동안 저한테 집회를 해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교만해서 아닙니다. 제가 마른 막대기인데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러나 순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크고 적고 간에 헐수씨 제가 2월 달에 태국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유럽 크리스천 신문사 이창배 목사님이 그냥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장로님, 아프리카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도 가지고 선교 헌금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선진지라고 해서 아무도 그야말로 크리스찬의 복음의 산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처럼 비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상사원들, 삼성이라든지 많은 그룹 회사의 3, 4년이면 풀 로테이션 됩니다. 또한 상사원뿐만 아니라 주재원들 그리고 바로 대사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3, 4년이면 다 풀 로테이션 됩니다. 학생들이요. 예능 계통에 예를 들어서 예술 한다고 온다고 해도 3, 4년이면 다 갑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 장로님 오셔서 왕복 비행기표 그리고 호텔비 드린다고 했는데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로님은 항상 내외간에 같이 다니신다는데 비행기표 제가 끝난 거 보고 가겠습니다. 헐수시 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밀라노에서 4박 5일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또한 성지순례 같이 하시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평신도 부흥회 4박 5일 하고요. 그리고 8개국 다니면서 유럽의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꿈과 많은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환상을 줄 수 있도록 세월을 깨우는 자가 비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만이 세월을 흔들어 깨운다고 그랬는데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를 들어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창출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의 예수 믿기 전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보통 4박 5일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그리고 아침, 낮, 저녁 이렇게 3번 하는데 한 12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간에는 짤막하게 짧은 시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냥 건성건성 전반기는 좀 짓궂어질까 합니다. 저는 일정 말기 대동아 전쟁 2차 대전 말기에 우리나라 너무 어려웠습니다. 초건 목필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만큼 일본의 수탈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개명해서 도쿄라고 하는 일본 동경에 거리빈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 데려다가 거기서 공부를 시켰고 동경중학교를 누나들은 거기서 초등학교를 저는 어린 시절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바로
1944년도 해방되기 1년 전에 일본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고 한국은 독립이 될 것이면서 독립운동하시겠다고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한국에 나왔을 때는 바로 밀정들이 덤벼들었기 때문에 독립운동할 수가 없었고요. 할 수 없이 외곽지대로 유곽지대로 다니다 보니까 포구 같은 데 다니다 보니까 어머니의 편지를 날랐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유성기 판소리 들리면서 분냄새 나는 곳을 다녀서 어머니 아픈 사정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8.15라고 하는 정말 민족상전의 아픔도 6.25라는 그리고 저는 4.19 시절에는 경무대 청와대에서 데몬스트레이션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서 그런 세월도 보냈습니다. 한 친구는 직사해서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모습도 봤고요. 흉탄에 맞아서 지금도 바로 그런 원어병원에 누워있는 친구도 있는데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아버지 사업이 아주 흥황해서 부잣집 정말 아들로 정말 어려움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확장한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누나들은 동생들은 여자들은 전부 외갓집에 남자들은 친갓집에 풍비박산이 됐는데 이미 대학교 3학년 등록해야 될 텐데 4학년 1학기 등록할 수가 없는 4학년을 마치고 할 수 없이 안 그러면 퇴학을 맞기 때문에 연장하기 위해서 군인을 갔습니다. 삼보충대 갔지만 정말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군대 가서 집안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한 가지 있긴 있더라고요. DMZ, 바로 디밀리터리 존이라고 해서 바로 군사 분계선에 근무를 하면 생명수당을 줍니다. 지원했습니다. 배부르고 집안에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돈을 주고 빼는 판인데 저는 반대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든 날이 장날이라고 부비초리 폭발을 하는 바람에 소대장 웨스트포인트 나온 육군사관학교 출신 그야말로 직사했습니다. 조그만 파편 하나 심장에 박히면서 분대장 다리 달려나갔습니다. 선임 와서 발목이 날라갔습니다. 그 뒤에 철책선 점검하러 갔던 저는 바로 이동병원에 가서 보초 쓰면서 그리고 1년 6개월 18개월을 학보병으로 가서 제대를 하고 나올 때는 그 생명수당 받은 것 가지고 아버지 양복 한 벌 사드리고 그 돈 정말 배고픈 가족들한테 다 드리면 좋겠는데 이 종잣돼지를 잡으면 우리 집안은 망합니다. 정말 매정한 아들이었지만 이 돈 어떻게든지 부모님한테 그랬습니다. 어렵더라도 그냥 사세요. 제가 서울 가서 등록하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고학을 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인구가 100만밖에 안 되는 100만이 채 안 되는 서울에서 그렇게 직장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근데 근근히 모은 돈이 있었던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수당 그 돈에다가 조금 모았던 돈 가지고 등록금까지는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숙비를 낼 수가 없어서 동가식 서가수 이 친구 저 친구 집에서 잠은 얻어 자는데 배고픔은 그야말로 물로 금식 아닌 금식으로 그렇게 생활을 지냈지요. 그렇게 전반기는 지나갔는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후반기는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돈을 모으려니까 2학기 등록금, 4학년 2학기 마지막 등록금은 정말 좀처럼 모아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시간은 지나가는데 대학 졸업 시즌이 되면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하려고 그러면 내신서라고 해서 성적증명서와 추천서, 졸업 예정증명서를 띄워줘야 되는데 등록금 내지 않으면 띄워주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띄워주면 그냥 그대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여삼추처럼 기다렸지만 그 시간을 그냥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돈을 준비했을 때는 이미 학교는 입학원서는 끝났고 등록금 내고 졸업장 타가지고 귀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면목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얻어온 게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상업선생님 자격증을 하나 있어서 교원 자격증. 은사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안 망했습니다. 옛날에 1등 호세를 낼 만큼 그런 부잣집이어서 선생님들한테도 잘 대접을 했던 우리 집 쫄딱 망했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아버지 엄마 병들어서 그 화병 들어서 어머니는 선풍기 아줌마 됐고요. 아버지는 약주자시고 개굴창에 넘어지셔서 얼굴이 상처투성이고요.
누나들은 명문학교 다 졸업하고 시집가서 출가 외인 됐고요. 옛날에는 그 가족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 동생이 아들 같은 동생들이 딸 같은 동생들이 주르르 있습니다. 4명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4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들 공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안 될 거예요. 상업 선생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영어를 하나 더 가르쳐주는 난 조건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죽을 때도 살려야겠다고 마냥 좋아하셨지만 저는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박봉이 돼서 그 돈 가지고는 호구주책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서 어느 세월에 동생들 가리키고 그 사람들 여의살이 시키고 우리 부모 병수발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부모님한테 다시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애절하게 아주 바닥 인생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저 서울 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서울 가는 교통비만 좀 주세요. 돈 5만 원도 없어서 구멍가게에 가서 늦은 시간에 돈을 빌려다 입체해서 제 손에 쥐어주는데 제가 충청도 공주인데요. 아침 새벽 미명에 조반주 줘서 먹었습니다. 아들아 세월이 지나면 좀 나아질 텐데 아니에요. 이 판사판입니다. 절 놔주세요. 너 혹시 이상한 생각 아닙니다. 내가 생명 바쳐서 그리고 아버지 양복 사다 드릴 만큼 내가 자살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허튼 수작 안 합니다. 총 가지고 강도질 같은 그런 나쁜 짓 안 합니다. 나 분명히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아침에 인사 조반 먹고 조치원 가는 첫 버스를 탔고요. 상행선 호남선 열차를 탔어요. 제가 옛날에 부잣집 아들로 명동에 가서 세시봉 돌체 은하수 메트로바 같은 음악다방에 다니면서 문화생활 한다고 그렇게 생활도 해봤는데 그때 들었던 노래 중에서 원웨이 티켓이라는 노래가 그 기차 속에서 내 뒤를 통해서 들려오더라고요. 인생 맞아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고속도로 턴이 안 되는 것. 캔디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바이블은 몰랐지만 그 당시에 정말 신념의 마력이라고 하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애니 브리스토튼 책을 바이블처럼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 나는 해낼 수 있어. 서울역 플랫폼을 가장 빨리 뛰어내렸지만 누가 라인 긋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어디 마중 나온 사람도 마땅히 갈 것도 없었지만 이모부님 한 분이 서울에서 관직 생활하시다가 많은 퇴직금을 받아서 지금 종로가 보령약국 옆에다가 한일관 옆에 약품 도매상을 약사와 동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이모부님 집에 이렇게 아시죠? 우리 집안 여차저차해서 망했습니다. 일할 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망일도 하겠네. 하지요? 그랬더니 자전거 하나 사오라고 해서 35,000원 주고 자전거 사고 최인사니까 그 5만 원 교통비 다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꿈 많은 세월도 있었어요. 부잣집 아들로 유학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여학생들이 불문과, 국문과, 가정과 같은 곳이 있었지 실업과인, 상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상과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9년을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여학생 하나가 딱 있는데 중견기업의 회장 딸이에요. 아들이 없이. 그 가문의 대열을 이으려고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중견기업이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지금은 이렇지만 제가 젊은 시절도 있었거든요. 1m 80에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르던 여동생 같은 사람 오빠만 원한다면 같이 데리고 갈 수도 있다.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얘기 한번 하자. 출렁출렁 딸려갔습니다. 주책도 없이. 너만 옳다고 그러면 둘이만 옳다고 그러면 보내주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 별 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떴습니다. 집에서 생각하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유학 가면 나 하나는 인생에 붕 뜰지 몰라도 우리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만다. 그런 배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야. 굿바이 하고 나는 종로 5가에 자전거 배달부였습니다. 여름철에 입던 그 학도 호곡단 복 있죠? 그런 바지에다가
또 군복 염색한 걸 우리가 많이 입었어요. 군복 염색한 걸 입고 그리고 광화문 내거리를 짐을 산더미같이 실었어요.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사대문 아니었는데 저처럼 늦게 시작한 건 멀고 높고 거칠은 곳, 뚝섬, 마포, 세검정, 무학재 이렇게 힘든 곳. 그것도 날르는 것도 마진 있고 가벼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기약, 바카스, 생명수, 활명수, 후바퀴 품는 그런 아주 무겁고 거창스러운 것.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가는데 교통순경이 과적했다고. 자전거 앉아서 달려갈 때 머리보다 높으면 그게 과적이랍니다. 교통복귀가 그런 것도 있어서. 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도저히 봐달라고 통사장했지만 횟수를 불고 찾아왔던 봐준다는 분신이 앞에 무시공 바람을 빡 빼는 바람에 뒤에 막 높이 실었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자전거 번쩍번쩍 들려서 가까스로 가고 있는데 차를 내리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질펀하게 다 깨져버려서 그냥 광화문 내거리가 물약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치였습니다. 지나가는 화물차가 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1mm만 잘못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상건만도 감사를 해서 다시 서서문에 가서 바람 넣고 다시 세검정 지금 그 청와대 뒷길입니다. 그냥 걸어가도 힘듭니다. 산더미같이 싣고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무학재 고개를 넘어오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 비록 이렇게 자전거 배달으로 시작하지만 내 보라는 듯이 언젠가는 서울 시내 도성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날 것이야. 10년 안에. 남들이 들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겠지만 그렇게 6개월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역시 아버지 대기업을 하던 아버지의 그런 DNA가 유전이 됐든지 저한테는 그렇게 판매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감각이 있었어요. 그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영어 콘사이트 만들듯이 단어장 만들었어요. 영어도 콘사이트를 통째로 내기도 하는데 그 뭐 먹고 사는 일인지 못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걸 외다 보니까 무슨 제약해서 무슨 제품 무슨 제재는 가격은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사용법은 얼마이며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입술만 주됐고 바로 물류 흐름을 알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도매상은 얼마 하는데 어느 도매상은 얼마 비싸고 싼 것을 알게 되면서 자전거를 졸업을 하고 싼 도매상에서 비싼 도매상으로 옮기는 것 이걸 댐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새로운 기법을 제가 터득을 하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예 이럴 바에는 메이카에서 도매상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마땅하게 그 당시에 26살 상과대학 졸업하고 군인 갔다 와서 그야말로 그 옷 초라한 옷에 그 제약회사 사장 회장들이 우습게 5군데 갔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6번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마침 6번째 갔던 제약회사에서 젊은이 그렇게 제 자신이 있어 전무한테 쫓겨나서 정말 추례하고 나가는데 부르더라고요. 이리 한번 들어와봐. 여기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름 쓰고 주소를 쓰고 그 다음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차가 8톤 차도 아닌데 6톤 차였습니다. 6톤 차로 한 차 주면 일주일 안에 제가 캐시 일시불로 입금시킨다고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분들이 저한테 준 것은 2차가 왔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하루 잠깐만 좋았습니다. 그 약이 파마시는 약은 약인데 인젝션 주사제제입니다. 주사제제는 그렇게 팔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마진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팔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에 그 당시 큰 병원이 없었습니다. 국립병원도 별로입니다. 한국의 국립병원 큰 게 2개가 있는데 창원에 있습니다. 결핵의학원이. 충청도 공주에 하나 있습니다. 경치가 좀 금강변에다가. 근데 제가 있던 공주가 고향인데 제가 그 약을 사러 다녔기 때문에 약품도에서 사장을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그냥 횡재입니다. 사장님은 이거 잠깐 내 거기다가 뭐 크로노마이신, 테라마이신, 유마필 뭐 이런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이거 잠깐 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행제를 한다겠습니다. 일시불로 2차분을 다 받았습니다. 회사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입금을 시켰더니 허유 우리 전 직원이 6개월 팔아도 못 파는 거야. 억을 받아도 6개월짜리 받아야 될 거야. 이런 기적이
이런 기적이. 아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제약회사 협회가 있습니다. 약공협회라고. 사장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꾀죄죄하게 생긴 26살짜리 군복에다가 우습게 생긴 청년,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믿고 한번 줬더니 이런 기적이 났더니 우리 회사도 다 다녀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부터 로브콜 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값싸게는 안 갑니다. 비쌉니다. 파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저 몸뚱이 하나 믿고 파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니 그 회사에 스카우트 하지 마시고 저한테 총판 사장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팔겠습니다.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어마어마한 돈을 줘도 총판 얻기 힘든데 총판을 얻으면서 서울 도성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는 광주까지 경기도는 경상북도는 대구까지 이 파운다리를 화물로 천일화물 양양화물로 붙이다가 이게 경비를 절감해야 되겠더라고요. 차를 하루 빌리면 일가시라고 그래요. 한 달을 빌리면 월가시라고 그래요. 이러다니까 이거보다는 아예 활부를 차를 하나 사면 연합원대 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운수회사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20대가 운수회사를 하는데 23개 중에서 1번을 허가가 났습니다. 천불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차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차 운영할 때는 약 날리는 것도 있고 실어 올라갈 때는 실어 올라가고 올 때는 약을 갖고 내려오니까 이게 양수격장이 되는데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야. 수익이. 자동차 한 대의 수익이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코티나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그 10대 값 뛰는 포드 20M을 제가 샀습니다. 싼 자동차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옛날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10년 안에 근데 바로 10년 안에 사고 나타나서 최고급 승용차를 정말 승용차 하나가 집 한 채까지 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식용국장이나 경찰국장이나 안 그러면 국채은행장이나 타는 그런 차를 앞에 40세 이상 된 쪼넥타이 팬 와이셔츠에 그리고 쟤는 청바지에 빨간 티 입고 다니니까 꼭 조수 같은데 그런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참 누구는 애비잔 둬서 저렇게 호강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런 아버지의 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아가면서도 그러면서 이제는 그 연관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0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단위 기관장, 체육회장, 사이클연맹 회장을 하면서 아시안게임으로 우승으로 엮을 수 있는 맨날 꼴찌한다고 해서 저한테 맡기면 돈은 제가 100% 되겠습니다. 임원들 하나도 돈 내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라는 것이 충청도 대덕에 생겼습니다. 그게 옛날에 김수학 새마을본부 회장 했던 분, 그리고 내무장관 했던 분이 그 산업기지개발공사 사장으로 왔습니다. 내무장관이었던 정성모 씨, 두 번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것을 맡아서 아시안게임을 우승을 이끄는데 이 선수들은 이것만 탔기 때문에 머리에 든 게 없어. 나중에 국회에서 빼먹을 건 다 빼먹고 내보내면 그 직장 거기 있으면 나가면 아무런 직장에 소모품밖에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사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진급을 시켜준다는 조건을 붙여. 그러면 1등 하겠습니다. 그 대신 돈은 내가 봉당 떼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그러면서 그 건설회사를 하면서 남해안에서도 한계령까지 동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6.25 때 69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죠? 이북은 200달러였습니다. 이북이 월등히 세금 잘 살았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5.16 날 때 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77달러입니다. 불심상관입니다. 이북은 240달러였습니다. 필리핀이 170달러였습니다. 우리 얼마나 어려우니까 불쌍하다고 김포공항 줘준 거 아시죠? 필리핀 사람들이 줘준 겁니다. 불쌍해서. 장충체육관 우리 운동장이 없어서 줘준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얼마 전에 장충체육관에서 웹스터민스터 신학대학 장 총장 장인영 총장하고 저하고 거기서 집회 강사로 주강사로 2번 뛰었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정권 잡았을 때 우리 이북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근데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온 국민이 타 리더를 정적으로 막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이 전라도 경상도에 어려운 사람들이 다 정말